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APC CEO 서밋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연출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무대 위에서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게 다름 아닌 SK하이닉스의 HBM사 반도체 웨이퍼였죠. 그것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건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웨이퍼를 받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1등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였는데 말이죠. 시가총액도 매출도 공장 수도 비교가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런데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자꾸 SK하이닉스부터 입에 올립니다. 심지어 외신은 더 노골적이에요. 작년 5월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죠. 같은 시기에 SK하이닉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 HBM3 이수율이 80%에 육박한다고 자랑하듯이 공개했고요. 수율은 반도체 회사가 절대 공개 안 하는 영업기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공개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었죠. 지난 30년 동안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이 1등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카테고리, HBM에서 SK하이닉스는 무려 1년간 삼성전자를 D램 시장 점유율 1등 자리에서 끌어내린 적도 있죠. 30년간 누구도 못했던 일을 만년 2등이 해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한번 망할 뻔했던 회사가 어떻게 만년 2등을 끝내고 삼성을 앞서 보이게 된 건지, 그리고 삼성은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시장, AI 반도체 시대의 진짜 주인공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이 회사의 역사는 사실 굴욕의 역사예요. 원래 이 회사 이름은 현대전자였습니다. 1983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만든 회사였죠. 그런데 1990년대 말 IMF가 터지면서 이 회사가 첫 번째로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결국 LG반도체랑 합병되면서 이름이 하이닉스로 바뀌었고요. 근데 합병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2001년에 또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됐죠. 이때부터 10년 동안 이 회사는 팔리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채권단이 매각하려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적자와 흑자를 오가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2년 반전이 일어납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회사를 인수했던 거예요. 당시 SK텔레콤 자금으로 약 3조 4천억 원을 들여서요. 그룹 내에서도 왜 적자 회사를 사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도 회의적이었고요. 그렇게 SK하이닉스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회사 내부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작은 프로젝트 하나가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2010년대 초반. 일본의 게임 회사 닌텐도가 한국의 SK하이닉스에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래픽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싶은데 메모리 대역폭을 늘릴 방법이 없겠냐는 거였죠. GPU를 만드는 AMD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셋이 의기투합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모리를 하나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D램 칩을 여러 개 위로 쌓고 그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신호를 빠르게 흐르게 하는 방식. 기존 D램과는 완전히 다른 발상이었죠. 메모리를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만든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2013년 SK하이닉스는 이 새로운 메모리의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합니다. 이름도 제대로 안 붙어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냥 쌓는 메모리. 회사 안에서도 이게 돈이 되긴 하나 싶은 분위기였죠. 시장 자체가 너무 작았거든요. 게임용 그래픽카드, 일부 슈퍼컴퓨터, 딱 거기까지. 전체 D램 시장에서 1%도 안 되는 틈새 중에 틈새였습니다. 2015년 대만 컴퓨텍스 전시장, AMD의 리사 수 CEO가 무대에 올라서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이 메모리에 정식 이름을 붙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줄여서 HBM극에 우리가 지금 매일 듣는 그 이름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도 HBM은 여전히 변방의 기술이었어요. 비싸고 만들기 어렵고 살 사람도 적었거든요. 같은 시기 삼성전자도 HBM을 만들긴 했어요. 안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2세대 HBM에서는 삼성이 더 잘 만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삼성 내부에서 운명을 가르는 결정이 하나 내려집니다. 이거 돈 안 된다, 접어라. 당시 메모리 시황은 사상 최악이었어요. D램 가격이 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팔리지도 않는 HBM의 인력과 라인을 묶어두는 건 적어도 그 당시 경영 논리로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죠. 삼성은 HBM 전담 조직을 축소합니다. 핵심 인력들이 다른 부서로 흩어졌어요. 같은 해 SK하이닉스에서는 정반대 결정이 내려집니다. 박성욱 당시 부회장은 HBM 전담 조직을 오히려 더 확대하라고 지시했어요. 시장은 작지만 이 기술이 결국 미래의 메모리가 될 거라는 판단이었죠. 지금이 아니면 격차를 못 만든다는 베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노정 현재 SK하이닉스 CEO가 결정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충북 청주의 M15 팹, 원래 낸드 플래시를 만들기로 했던 그 공장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한 거예요. 낸드도 부족하던 시기에 라인을 통째로 옮긴다는 건 회사 안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에는 또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MRMUF라는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칩을 한 장 한 장 접착제로 붙였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다른 방식을 택했죠.
칩들 사이의 빈 공간을 한 번에 액체 소재로 채워넣고 굳히는 방식. 삼성은 이 시기에 다른 기술을 쓰고 있었어요. 양쪽 다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만 AI 시대가 오자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은 열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열 관리가 안 되면 GPU 성능이 떨어집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잘 식는 메모리를 가진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오픈 AI가 챗 GPT를 공개한 날이에요.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봄 엔비디아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요.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GPU가 필요한데 그 GPU에 붙는 메모리가 바로 HBM이었던 거죠. 전 세계 1%도 안 되던 시장이 1년 만에 수십조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HBM3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단 하나, SK 하이닉스밖에 없었어요. 삼성은 막 다시 따라잡으려고 시동을 거는 중이었고 마이크론은 한참 뒤처져 있었거든요. 엔비디아의 H백 가속기 AI 시대의 시작을 알린 그 칩이 출시되면서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HBM3 시장의 90% 이상을 가져갑니다. 만들어 놓는 족족 다 팔렸어요. 아니 만들기도 전에 다 팔렸습니다. 10년 전 닌텐도가 던졌던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어떻게 도착했는지 보세요. 숫자로 한번 봅시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약 50% 안팎. 2025년 들어서면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은 더 벌어졌습니다. 엔비디아 한 회사로 들어가는 HBM에서는 SK 하이닉스 비중이 70%를 넘어가요. 매출은 더 극적이에요. SK 하이닉스의 2024년 매출은 약 66조 원, 영업이익은 23조 원이 넘었습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영업이익이 약 17조 원 수준. 메모리 사업만 따로 떼서 비교하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앞섰어요.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3분기 SK 하이닉스는 D램 전체 시장에서 비트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잠시 끌어내립니다. HBM이 너무 잘 팔려서 일반 D램까지 합한 전체 시장에서도 1위를 빼앗긴 거예요. 1년간 그 자리를 유지했죠. 30년 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삼성은 그냥 끝난 회사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삼성이 2019년 HBM에서 발을 뺀 건 분명히 실수였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삼성 안에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메모리 캐파 자체로는 세계 1위입니다. 돈도 인력도 라인도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많아요. 한번 따라잡기로 작정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지금 삼성이 노리는 건 HBM3입니다. HBM3까지의 격차는 사실상 인정하고 다음 세대에서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전략이에요. 일시 D램이라는 신규 공정을 HBM4에 빠르게 적용했고 패키징 방식도 바꿨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에 들어가는 HBM4 퀄 테스트가 작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만약 삼성이 HBM사에서 SK 하이닉스와 동급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낸다면 시장 구도는 다시 양강 체제로 돌아갑니다. AI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시장이 둘로 나뉘어도 두 회사 모두 충분히 큰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진짜 승부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에서 2년에 결정됩니다. 물론 변수는 또 있어요. 첫 번째, 미중 반도체 전쟁.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HBM 수출을 막고 있죠. 중국 자체 메모리 회사들도 HBM 개발을 시작했어요. 양산 수준까지 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한국 두 회사가 영원히 100% 시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마이크론. 점유율은 아직 작지만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AI 인프라가 미국에 집중되면서 마이크론이 미국 고객사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인 AI 거품론도 메모리 시장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만년 2등이 어떻게 1등이 되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1등이 다시 흔들리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과연 삼성전자는 HBM사로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